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시윤서맘이라는 어머니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유익한 내용들 감사해요. 밥 먹듯이 매일 독해처럼 직독직해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나요? 지금은 그냥 원서일 듯 흐름 파악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예비초 4예요. 그리고 어법도 폴리나 주니어 토플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문법을 어느 정도 해놓고 어법을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초보맘에 아이도 아직 어리다 보니 궁금한 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직독직해는 제가 요 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조명을 일부러 키지 않고 오늘 책이 좀 반사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직독직해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주어, 동사, 부사구, 선행사 이렇게 문법적으로 문장을 끊어 읽고 해석을 할 때도 원래 저희가 편안하게 해석을 하면 당신의 아낌없는 기부금은 암에 걸린 어린아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지만 직독직해를 할 경우 당신의 아낌없는 기부금은 주어에서 한번 끊고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동사에서 한번 끊고 이제 전치사구, 수식어구에서 어린아이들의 삶에 그리고 그걸 또 수식해주는 여기 형용사절 암에 걸린 이런 식으로 끊어서 영어의 순서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독해한 방법일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직독직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눈에 그 문장 구조가 보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문법적으로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시험에 나오는지 왜 시험에 나오는지를 모르고 또 전체적으로 단어를 모르는데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를 띄엄띄엄 두고 해석을 해서 문제의 오답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을 볼 때 누가 이렇게 막 끊고 있어요. 이게 머릿속으로 되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 지금 원서일 듯 흐름 파악하고 있는 친구한테는 크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굳이 학년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는 학생들 거기서도 오답이 많이 나오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4학년의 직독직해를 위한 책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천일문 이렇게 있거든요. 천일문 교재는 이렇게 2권이에요. 이렇게 2권인데 얘가 조금 더 쉬운 버전. 똑같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여기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얘의 문장이 조금 더 길고 단어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기초편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주어 동사를 따로 배우고 그게 문장 속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The rain stopped 해서 우리가 스스로 끊어보고 해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좀 단순한 책이 있어요. 지문으로 하지 않고 문장으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이 교재, 천일문 교재 처음으로 직독직해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뭔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교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째 질문, 문법을 어느 정도 해놓고 어법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했을 때 제가 우선적으로 쓰는 교재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문법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래머 조이를 풀어요. 그래머 조이가 총 4권이거든요. 그래머 조이 4권을 끝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교재가 그래머 비스타입니다. 중학교 1, 2, 3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머 비스타 3권을 다 끝내고 다시 한 번 더 중학교 3학년 교재를 쓰는데 그건 대치동 영문법이라는 3학년 교재를 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번째 중학교 3학년 교재를 쓸때 어법 교재를 병행합니다. 중학교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 설명, 오른쪽 문제. 왼쪽 설명을 보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액츄얼 테스트가 나오면 앞에 있는 설명을 보고 풀어도 안 보고 풀어도 오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오답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네? 문제가 이 범위 안에서만 나오니까요.
그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수능 문제의 유형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중학생을 위한 수능 교재라고 했던 쉬운 교재 안에 있는 어법 문제를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 문제를 발췌해오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같습니다. 그러면 1번에 왓칭의 밑줄이 있고요. 2번에 대세 밑줄이 있고요. 3번에 인 위치의 밑줄이 있고 4번에 어스의 밑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말 이 문법을 알고 푸는 친구와 감으로 흐름상 어색한 걸 고르는 친구가 있어요. 학년이 낮을수록 감으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낮을수록 그 감이 맞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은 이 어법을 공부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풀게 하려면, 그리고 왜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 때 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거죠. 그 문제를 계속 틀리는 것을 중학교 1학년, 3학년의 교재로는 아이들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학년 교재와 함께 어법 교재를 병행하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keep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동명사 부분,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을 알아야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것과 그냥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 벌써 5개고요. 그 다음에 with us,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나온다는 것 6개의 문법을 알고 있어야 또 알고 풀어서 맞는 게 정말 맞는 거지, 뭔가 keep이랑 watching 어색해, keep to watching 것 같은데 하고 푸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1학년은 이걸 해야 돼, 2학년은 이거 해야 돼, 3학년은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독직해를 언제 해야 돼요? 어법을 언제 해야 돼요? 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모의고사를 풀 때 어려움을 느껴서 그 오답이 맞는 이유가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라면 직독직해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어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책을 끝내고 3학년의 책을 한 번 더 할 때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말이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